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나 큽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무자비한 방탄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법정 구속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높았다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진 않았을 테니까요. 온갖 꼼수로 사법정의를 훼손해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는 입을 꾹 다문 채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적반하장 성을 냅니다. 아니 대체 검찰 수사가 무엇을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조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진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다는 이 조작은 외려 이재명 대표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 것 아닙니까? 지난날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조작 범죄의 예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벌금형 확정이 된 범죄마저도 선거에 출마하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듯이 뻔뻔하게 꾸며 만든 이가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든가요? 과거 이 대표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리 말한 적이 있었죠. 이 대표 스스로가 조작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왔으니 검찰의 수사도 조작으로 꾸며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대표는 정치가 권력과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유용해 아내 김혜경 씨가 유용해 쓴 이재명의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까? 권력과의 욕망 수단이었던 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간 수도 없이 말을 바꿔온 이재명 대표이기에 오늘 소환 조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말 또한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정치 문제로 둔갑시켜 회피할 요량입니까? 정녕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온갖 정치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지지층 결집 신호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하나씩 설명하길 바랍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서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돌리더니 소위 개딸들에게 방탄 SOS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 앞에서 한바탕 벌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무죄 위장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 수사를 압박해보겠다는 뻔한 의도일 것이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가리고 또 가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백현동 검찰 조사에서도 지난번 대장동 조사 때처럼 사전 진술서만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 아무리 사법 방해를 하고 갯딸을 동원하더라도 진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를 소환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혐의 없음을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 요구를 들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국정조사 5건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량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 정권 탓으로 돌려가며 개딸 지지층 결집을 통한 방탄의 열을 올리지만 그럴수록 거센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할 것은 1특검 4국조가 아닙니다. 당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6대 사법 리스크가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구차한 모습을 그만 보이고 당당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하면 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한창인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4월 1일에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7개월간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누적 방문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공적인 행사로 이미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0명의 독일 잼버리 대표단이 다녀가기도 했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 12일간 치러지고도 많은 실망을 안긴 새만금 잼버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둘의 근본적 차이는 책임을 대하는 지자체의 노력과 공직 기강에 있습니다. 무소속 노광규 순천시장은 행사 준비 때부터 시장 집무실을 정원 박람회장으로 옮기고 밤낮 없이 공무원들과 준비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도청과 부안군은 어땠습니까?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2018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습니다.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잼버리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 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관했습니다. 잼버리와 손흥민 선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호남이라서 잘된 것이 아니고 새만금 잼버리 또한 호남이라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국민의힘을 호남 비하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우리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호남 혐오 여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힘이 호남을 차별하기를 기다리며 본질을 호도할 생각이겠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빌미를 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언제적 방식입니까?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상 도중에도 국정과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인을 마치고 곧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 윤기준 교수의 각별했던 부자관계를 생각하면 상심이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한미일 협력보다 북한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궤변으로 외교 안보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586 운동권의 반미 사상으로 세계를 바라보니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고 북중러와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화염병 던지던 시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586 운동권의 피터팬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외교 안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전에 없었던 한미동맹 강화와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호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이 대한민국 호의 노를 거꾸로 줬고 구멍이나 내는 악질 승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지지율은 23%를 기록해 두 자릿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전주 대비 3% 상승했고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응답이 47%로 야당 지원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낮은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온갖 야당의 가짜뉴스 정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장소와 시간을 알리며 개딸들에게 SOS를 치고 한바탕 쇼를 벌리겠습니까? 위기를 느낀 민주당은 내심 우리보다 더 이재명 구속을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동지들의 힘을 빼는 언행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인지 그저 자기 공천을 걱정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승객들은 당과 정부가 어려울 때 어디서 어떤 역할과 헌신을 했습니까? 4분 오열을 앞둔 민주당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배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를 잘 젓기 위한 충언은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는 고 윤기준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이번 삼국 정상회담은 북중러에 맞서 한미일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그 교류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눈오멀의 지평을 연 내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더라도 민주주의의 삼각 찰떡 공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틀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요란하게 검찰에 출두했는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벌써 4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원인을 정치 탄압 등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헛다리를 제대로 짚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비리 의혹 백화점의 실체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깨끗하니 알아서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지 되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성남 시민과 국민이 아닌 불법으로 특정 소수만 배불리게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권력 이재명 대선 후보 앞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 엄룡한 안개가 서서히 그치고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여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맞습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